군대는 규율이 최우선이라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장 엄격해야 할 그곳이 끔찍한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 한 신임 여군 장교는 인간 샌드백으로 전락했고 아버지가 남긴 소중한 기념품마저 처참히 찢겨 나갔습니다. 그녀는 침묵했지만 어둠 속에서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군 역사상 전례 없는 피해 숙청이 시작되는데 정의는 군대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으셨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하 체력 단련 시 창문 하나 없는 그곳은 땀과 먼지, 녹슨 철 냄새로 가득했다. 형광등은 불안하게 깜빡였고 그림자들이 벽을 타고 길게 늘어졌다. 샌드백에 묶인 사람은 하유진 소희였다. 등산용 로프가 팔목과 허리를 칭칭 감아 그녀를 꽉 조여왔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웠다. 야, 하소희. 기분이 어때? 내가 있던 대학 군사학 동아리 반 같지 않아? 김민서 중위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다. 옆에서 박지연 중위와 이소아 하사가 키득거리며 거들었다. 샌드백이 아주 잘 어울리네. 신참은 이렇게 좀 굴려야 제맛이지. 이소아가 손등으로 유진의 뺨을 툭 치자 유진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뭐야? 아직도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보네. 김민서가 글러브를 끼고 유진의 복부를 가볍게 쳤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숨이 막혔지만 유진은 신음조차 흘리지 않았다. 그 순간 문이 삐걱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야간 순찰 중이던 방위사관이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건 샌드백에 묶인 채 고개를 꼿꼿이 세운 하유진 소희. 박지연이 다급히 외쳤다. 아, 그냥 장난이었습니다. 신임 신고식 같은 거예요. 네, 장난이라고요? 방위사관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황급히 로프를 풀며 유진에게 물었다. 괜찮습니까? 누구 짓입니까? 유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괜찮습니다. 그저 장난일 뿐입니다. 모두가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하지만 유진은 끝까지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 정도로 무너지면 군인이 아니죠.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김민서 중위와 이소아 하사는 안도한 듯 웃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엄습했다. 왜냐하면 그날 밤 부대에 퍼진 소문이 있었다. 사단장이 직접 내려와 특별 점검을 한다더라. 그 소식이 전해지자 모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하 체력 단련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샌드백에 묶인 하유진 소희를 둘러싼 건 단 3명의 여군 간부들이었다. 김민서 중위. 이 부대에서 여군이라면 누구도 그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외모는 화려했고 언변은 날카로웠으며 무엇보다 권력을 쥐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늘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는 두 사람, 박지연 중위 그리고 이소아 하사였다. 하소희, 여기까지 와서 네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김민서가 팔짱을 끼고 비웃듯 내려다봤다. 박지연이 코웃음을 쳤다.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모양이네. 여기가 학교 동아리 활동하는 곳인 줄 아나 봐. 이소아가 희죽거리며 샌드백 옆을 툭 치더니 말했다. 어때? 네가 장난감이 된 기분은? 참 잘 어울린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또렷이 뜨고 세 사람을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세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마치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 뭐야? 아직도 자존심 세우는 거야? 김민서가 다가와 얼굴을 들이밀었다. 여기서 네 아빠도 교수님도 누구도 널 지켜주지 못해. 군대는 우리가 법이고 우리가 규칙이야. 이 말에 박지연과 이소아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맞아요. 여긴 선임의 말이 곧 진리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유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법이요? 규칙이요? 당신들이 하고 있는 건 단순한 폭력일 뿐입니다. 짧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순간 방 안의 웃음소리가 멎었다. 김민서의 표정이 굳어졌다. 박지연과 이소아도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잠시 스쳐간 침묵 속에서 마치 누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섬뜩한 기운이 흘렀다. 이소아 하사가 피식 웃더니 한 발 다가섰다. 그렇게 똑바로 쳐다보지 마. 신참 따위가 무슨 눈빛이야? 턱, 손등으로 유진의 뺨을 세게 때렸다. 얼굴이 옆으로 꺾였지만 유진은 고개를 천천히 돌려 다시 정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입술 끝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박지연이 비웃듯 말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울지도 않네. 이소아도 비아냥거렸다. 그래도 아프긴 아플 거야. 그치, 네가 아무리 참아도 몸은 거짓말 안 해. 그때 김민서 중위가 천천히 글러브를 끼기 시작했다. 손가락 하나하나 천천히 조여 끼우는 소리. 그 자체가 불길한 예고처럼 방 안을 메웠다. 좋아. 그럼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시험해 볼까? 그녀가 글러브를 낀 주먹을 유진의 복부에 꽂았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숨이 턱 막히는 고통이 몰려왔다. 유진의 입에서 짧은 숨이 새어 나왔지만 곧 이를 악물었다. 김민서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웃었다. 아직도 버티네? 참 끈질기다. 근데 그 끈질김이 얼마나 갈까? 이소아와 박지연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주위를 맴돌았다. 야, 진짜 샌드백이 따로 없네. 그냥 여기 두고 훈련용으로 써도 되겠다. 그 순간 형광등이 찌지직하고 크게 깜빡였다. 어둠 속에서 잠깐 드러난 유진의 눈동자가 묘하게 빛났다. 그 눈빛은 더 이상 희생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마치 어딘가에 숨겨진 칼날 같은 차가움. 김민서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려는 순간 문이 덜컥 열리며 야간 순찰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무슨 소란입니까? 세 사람은 동시에 몸을 굳혔다. 그리고 유진은 여전히 말없이 그러나 꿋꿋하게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야, 이거 그냥 신고식이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김민서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박지연이 손뼉을 치며 거들었다. 맞아. 우리도 다 거쳐간 거잖아. 너만 특별할 줄 알았어? 이소아가 비죽 웃었다. 근데 참 신기하지 않아? 얘는 얼굴도 얌전하고 말투도 차분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잘라놨는데 꼭 어디 귀한 집 교수 같아.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유진을 훑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중은 없었고 뒤틀린 질투와 경멸만이 가득했다. 엘리트 코스 밟은 아가씨 주제에 군대까지 왔다고 잘난 척하네. 김민서가 비아냥거렸다. 여긴 네가 배운 그 멋진 예절이나 통하는 곳이 아니야. 여기선 울고 피 흘리고 무릎 꿇는 게 예절이야. 박지연이 맞장구 쳤다. 그래도 눈빛은 멋있네. 무슨 영화 주인공 같아. 하지만 결국 영화는 영화일 뿐이잖아. 여긴 현실이야. 이소아가 한술 더 떴. 그래, 너 같은 건 현실에선 그냥 우리 장난감이지. 유진은 여전히 침묵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하나하나를 바라봤다. 순간 세 사람은 알 수 없는 위축감을 느꼈다. 마치 자신들이 희롱하는 상대가 약자가 아닌 언젠가 자신들을 심판할 존재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김민서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뭐야, 아직도 버틴다고. 좋아. 그럼 네 아버지가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신다던 그 수첩 한번 볼까? 그녀의 손이 유진의 군복 주머니를 향했다.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김민서의 손끝이 유진의 군복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고 낡은 수첩이었다. 표지에는 또렷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사랑하는 딸 유진에게. 오, 이게 뭐야? 김민서가 비웃듯 목소리를 높였다. 사랑하는 딸 유진에게? 아빠가 직접 써준 거야? 박지연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웃음을 터뜨렸다. 세상에, 아버지가 인간 선물로 준 거라던. 바로 그거 아냐? 완전 아빠 딸이네. 이소아가 킬킬거리며 덧붙였다. 와, 귀엽. 아빠가 준 부적 같은 거구나. 네, 이런 건 군대에선 아무 소용없지. 김민서가 손가락으로 수첩을 툭툭 치더니 느닷없이 찌익하고 한 장을 찢어냈다. 종이 조각이 허공에 흩날렸다. 그만하십시오. 유진의 입술에서 처음으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찰지만 날카로운 얼음 같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세 사람은 오히려 더 즐거워했다. 어머나, 드디어 입을 여네. 김민서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또 한 장을 찢었다. 이제야 네가 뭐라도 느끼나 보지? 박지연도 종이 조각을 발로 밟으며 웃었. 이거 봐. 결국 평정심이 흔들리잖아. 이소아가 손뼉을 치며 말했다. 맞아, 맞아. 얘 약점은 바로 이거였네. 아빠한테 받은 수첩. 하하. 김민서는 마지막 장까지 찢어 바닥에 던졌다. 그리고 구두굽으로 지식이며 말했다. 사랑하는 딸, 웃기지 마. 여기선 그딴 감정 아무 의미 없어. 유진은 눈을 감았. 흩날리는 종이 조각 대신 떠오른 건 언제나 강인했지만 딸 앞에서는 따뜻했던 아버지의 얼굴. 그녀의 두 손이 로프에 묶여 있었지만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차갑고 뜨거운 무언가가 동시에 깨어났다. 바닥에는 종이 조각들이 흩날리고 있었다. 김민서는 그 위를 구두로 꾹꾹 밟으며 비웃었다. 봐라. 내 아버지가 적어준 그 따뜻한 말들. 지금은 그냥 쓰레기야. 박지연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다. 하하, 이제 어떡할래? 울 거야? 아니면 아빠한테 전화해서 고자질할래? 이소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그래, 네, 아빠 부르면 다 해결되겠지? 근데 여긴 군대야. 내 아빠도 못 구해. 그들의 웃음소리가 체력 단련실 벽을 울렸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아버지는 절대 이 사실을 아셔서는 안 돼. 나약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어. 이건 나 혼자 짊어져야 할 짐이다. 그녀의 손목은 여전히 로프에 묶여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더 단단한 결의가 생겨나고 있었다. 그 순간 박지연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근데 신기하지 않냐? 얘는 울지도 않고 소리도 안 지르고 무섭다. 솔직히 김민서는 잠시 표정을 굳히더니 억지로 웃었다. 겁먹지 마. 결국 인간이야. 결국 무너질 거야. 하지만 그 말과 달리 세 사람은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왜냐하면 유진의 침묵이 그들의 웃음보다 더 크게 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익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체력 단련실에 울려 퍼졌다.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형광등마저 꺼져버려 완벽한 어둠만이 남았다. 유진은 그대로 묶인 채 숨을 몰아쉬었다. 어깨와 손목은 로프에 쓸려 화끈거렸고 몸 전체가 욱신거렸다. 그녀의 입술에서 짧은 한숨이 흘러나왔다. 눈물이 저절로 고였다. 이게 군대인가? 내가 지키고 싶었던 곳이 이런 곳이었나? 가슴 깊숙한 곳에서 절망이 차올랐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언제나 강직했고 자신에게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던 그 눈빛. 아버지, 죄송합니다. 속삭이듯 흘러나온 말. 그 순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곧 유진은 눈을 감았다가 세차게 떴다. 눈빛 속에서 흔들리던 슬픔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서서히 분노가 채우기 시작했다. 이건 나약함을 보여줄 때가 아니야.
그들이 웃고 떠드는 동안 나는 반드시 방법을 찾아낼 거야. 그녀는 묶인 손가락을 힘껏 쥐어짜며 중얼거렸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퍼져나갔다. 그녀의 두 눈은 이제 더 이상 희생자의 눈이 아니었다. 새카만 어둠 속에서 마치 불씨 같은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철문이 삐걱 열리더니 손전등 불빛이 한 줄기 들어왔다. 뭐야? 누구 있어? 야간 순찰을 돌던 방위사관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는 손전등을 휙 돌리다가 샌드백에 묶인 하유진 소희를 보곤 그대로 굳어버렸다. 소희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그는 다급히 달려와 로프를 풀기 시작했다. 이건 명백한 가혹행위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유진은 풀려난 두 손으로 겨우 벽을 짚으며 몸을 세웠다. 숨소리가 거칠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괜찮습니다. 방위사관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괜찮다고요? 이게 어떻게 괜찮습니까? 바로 보고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누굽니까?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신임 신고식일 뿐입니다. 장난이 좀 심했을 뿐이죠. 사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사람을 이렇게 묶어놓고 폭행하는 게 어떻게 부탁드립니다. 유진이 그의 말을 끊었다. 이 일 소란 피우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짧은 침묵, 사관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단단했기에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저는 반드시 보고하겠습니다. 그 점은 잊지 마십시오. 유진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방위사관이 떠난 뒤 체력단련실에는 다시 고요가 흘렀다. 유진은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주워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건 내가 짊어져야 할 전쟁이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차가운 강철처럼 빛나고 있었다. 체력단련실 안이 다시 고요해졌다. 유진은 어둠 속에서 조심스레 종이 조각들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다. 그때 문 근처 벽에 걸린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손전등이 흔들리며 남긴 빛이 작은 금속판을 반짝이게 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먼지를 손으로 훔쳤다. 본 체력단련실은 하태성 회장의 기부로 조성되었습니다. 유진의 눈동자가 순간 크게 흔들렸다. 어머지,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여기 내가 모욕당한 이 장소가 아버지가 땀과 정성을 들여 군을 위해 내어준 곳이었다니. 심장이 서늘하게 얼어붙는 듯 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늘 강직했지만 나라와 군을 사랑한다고 말하던 그 모습. 아버지의 신념이 이런 더러운 곳에서 짓밟히고 있어. 그녀는 벽에 몸을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다. 눈물이 고였지만 억지로 삼켰다. 그때 마음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울려왔다. 이건 단순히 나 개인의 수치가 아니다. 이건 아버지의 이름과 믿음을 짓밟은 모욕이다. 그 순간 유진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다. 희생자가 아닌 증오와 결심을 아는 전사의 눈빛으로 반드시 끝까지 밝혀내겠다. 그녀의 속삭임이 텅 빈 체력단련실에 메아리 쳤다. 그리고 그 메아리는 마치 어둠 속에서 새로운 전쟁을 선포하는 종소리 같았다. 유진은 여전히 벽에 기대어 있었다. 눈앞에 반짝이는 금속판의 글자가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하태성 회장의 기부로 조성되었습니다. 그 문구가 가슴을 찢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이었지만 그 안에는 끝없는 죄책감과 슬픔이 섞여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은 단순히 개인적인 아픔 때문이 아니었다.
이건 나를 모욕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믿어왔던 군이라는 이상을 짓밟은 거야. 군대가 이렇게 변했단 말입니까?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들려주던 말을 떠올렸다. 군은 나라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어야 한다. 그 신념을 품고 군인이 된 자신.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목격한 건 정의가 아니라 타락이었다. 유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아버지, 제가 지키고 싶었던 건 이런 군대가 아니었어. 눈물은 계속 흘렀지만 동시에 심장 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끓어올랐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래, 이건 단순히 복수가 아니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해.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전과 전혀 달랐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사명을 짊어진 전사의 눈빛이었다. 업성 피해자가 아닌 사명을 짊어진 전사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유진은 스스로 새로운 전쟁을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부대 전 장병들이 연병장에 정렬해 있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군복을 단정히 입은 하유진 소위가 행렬 속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놀라울 만큼 평온했다. 마치 어제 밤의 일들은 전혀 없었던 것처럼. 박지연이 옆구리로 이소아를 슬쩍 찔렀다. 야, 제 표정 좀 봐. 진짜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아. 이소아는 억지로 웃으며 속삭였다. 그럴 리가 없잖아. 분명 속으론 무너졌을 거야. 그냥 버티는 척 하는 거지. 하지만 김민서는 눈썹을 찌푸렸다. 그녀의 직감이 불편하게 속삭이고 있었다. 저 눈빛, 저건 단순히 참는 게 아니야. 행사 후 중대장이 조용히 간부들을 불러 모았다. 어젯밤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사실입니까?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중대장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좋다, 이건 없던 일로 하겠다. 괜히 시끄럽게 해서 부대 명예에 흠집 나면 안 되니까. 박지연이 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후, 다행이다. 하지만 김민서의 이마엔 땀이 맺혔다. 없던 일. 그래도 저 아이가 입만 열면 모든 게 끝나는데. 그 순간 유진이 중대장의 앞에 다가와 경례를 했다. 보고할 사항 없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러나 그 평온함 속에는 묘한 압박감이 있었다. 김민서는 본능적으로 눈을 피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가슴을 죄었다. 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거지?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워. 그날 밤 내무반 불이 꺼지고 모두가 잠든 뒤였다. 유진은 몰래 휴대전화를 꺼내 조용히 복도 끝 창가로 나왔다. 손가락이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아버지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아, 이 시간에 웬일이냐? 훈련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 유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아버지는 여전히 제가 군인이 된 걸 자랑스러워 하시나요? 잠시 정적. 전화기 너머에서 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내 단호한 대답이 흘러나왔다. 그게 무슨 소리냐? 유진아, 넌 언제나 내 가장 큰 자랑이다. 그 말에 유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요? 그럼 네가 어떤 길을 선택했든 상관없. 하지만 나라를 지키겠다고 군인의 길을 선택한 건 나에겐 더 없는 기쁨이다. 유진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하지만 울음을 들키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다. 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유진아, 네가 어떤 방황에 있든 나는 널 믿는다.
네가 군복을 입은 순간부터 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그 말에 유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꼈다. 아버지, 저 약해지지 않을게요. 절대로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웃었다. 그래, 내 딸, 넌 내 피를 이어받았잖아. 끝까지 버텨라. 그게 우리 하자 하가의 방식이니까. 전화가 끊기고 유진은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밤하늘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새로운 겨울이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통화를 마친 하태성 회장은 휴대전화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의 눈빛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옆에 있던 비서가 조심스레 물었다. 회장님, 따님과 통화하신 겁니까? 그래 하태성은 짧게 대답했다. 비서는 머뭇거리다 용기를 내어 물었다. 무슨 문제가 있으신 건가요? 하태성은 눈을 가늘게 뜨며 창밖을 응시했다. 유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난 안다. 아이 목소리에 숨어있는 떨림을. 그는 한 손으로 관자놀이를 누르며 낮게 중얼거렸다. 군대가 내 아이를 상처 입히고 있. 잠시 후 그는 휴대전화를 들어 번호를 눌렀다. 첫 번째는 국방부 장관. 장관 나하태성 일세. 당장 확인해보게. 이번 주에 내 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은 사단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사단장, 자네가 지휘하는 부대에 내 딸이 있다네. 나는 별다른 부탁도 하지 않지. 하지만 자네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을 거야. 상대방은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 네, 회장님. 제가 곧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하태성은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낮게 웃었다. 이제 시작이다. 감히 내 딸을 건드린 대가가 어떤 건지 그들에게 보여주지. 그의 차갑게 빛나는 눈빛은 재계의 거물이 아닌 한 아버지의 눈빛이었다. 자식에게 닥친 위협 앞에서 어떤 권력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 그 시각 부대 안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사단장이 직접 특별 점검을 나온다더라. 장병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굳어갔다. 며칠 뒤 부대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식당, 복도, 내무반. 어디를 가도 같은 소문이 흘러나왔다. 사단장이 직접 내려온대. 진짜야? 사단장이 왜 여기까지 와? 특별 점검이라잖아. 그냥 장난은 아니래. 장병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다. 특히 김민서, 박지연, 이소아 세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도 숟가락이 손에서 덜덜 떨렸다. 야, 혹시 유진이가 말한 거 아냐? 박지연이 속삭였다. 이소아가 불이 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걔 어제까지도 아무 말 없었잖아. 침묵했잖아. 김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게 더 무서운 거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오히려 우리 목줄을 쥐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 그 순간 식당 문이 열리고 유진이 들어왔다. 그녀는 늘 그랬듯이 군모를 바르게 눌러쓰고 무표정한 얼굴로 식판을 들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을 먹는 그녀의 태도에 오히려 세 사람의 심장이 더 요동쳤다. 며칠 후 마침내 그날이 왔다. 사단장이 직접 부대를 찾았다. 집합 구령과 함께 모든 병사들이 연병장에 정렬했다. 사단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부대 곳곳을 살폈다. 군대란 질서와 정의가 바로 서 있어야 한다. 나는 오늘 그걸 확인하러 왔. 그 말이 떨어지자 공기는 얼어붙었다. 누군가는 침을 삼키고 누군가는 고개를 푹 숙였다. 김민서의 손등에는 땀이 흘렀다. 박지연과 이소아는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하지만 유진은 묵묵히 시선을 정면에 고정하고 있었다.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다. 사단장의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의 숨이 멎었다.
연병장 한가운데 사단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군대는 질서와 정의로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나는 들었다. 이 부대에서 가혹행위와 따돌림이 있었다는 소문을. 장병들의 시선이 서로 흔들렸다. 공기는 얼어붙었고 심장박동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다. 사단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쩍였다. 군은 절대로 폭력과 괴롭힘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건 군을 썩게 만드는 독이다. 그 말은 곧장 누군가를 겨냥한 화살 같았다. 김민서와 박지연, 이소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행사가 끝난 뒤 사단장은 조용히 말했다. 하소희, 잠시 나와 함께 가지.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유진은 굳은 표정으로 경례한 뒤 묵묵히 따라 나섰다. 사단장실. 문이 닫히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사단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하소희, 어제 네 아버지와 화해를 했네. 유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아버지. 사단장은 미소도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자네가 누구의 딸인지 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지금 네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지. 유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사단장은 한날 다가섰다. 하소희, 지금이라도 말해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네 증언 하나만으로도 이 부대를 뒤집을 수 있다. 유진은 숨을 들이켰다. 가슴 속에서 수많은 말들이 요동쳤다. 한순간 목소리가 떨렸지만 곧 단단히 굳혔다. 아직 보고할 게 없습니다. 사단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 네 선택을 존중하겠다. 하지만 기억해라. 네가 문을 열겠다고만 하면 나는 즉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 속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사단장의 경고 이후 부대 전체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분위기에 휩싸였다. 중대장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며 진땀을 흘렸다. 상황 보고는 언제까지 미룰 건가?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당장 확인하라. 윗선의 압박은 거세졌고 간부들의 얼굴은 날마다 굳어갔다. 어느 날 저녁 내무반 한쪽에서 박지연은 결국 무너져 버렸다. 그녀는 손을 떨며 속삭였다. 나 더는 못하겠어. 숨이 막혀. 이렇게 가면 진짜 다 끝장이야. 이소아가 다급히 말했다. 야, 입 다물어. 괜히 입 열면. 하지만 박지연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미 늦었어. 차라리 내가 먼저 말하는 게 나아. 그녀는 바로 중대장실로 뛰어들어갔다. 보고하겠습니다. 숨가쁜 목소리로 박지연은 모든 걸 쏟아냈다. 우리가 하유진 소희를 괴롭혔습니다. 샌드백에 묶고 폭행하고 아버지가 주신 수첩까지 찢어버렸습니다. 중대장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졌다.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예, 사단장님. 그 보고는 곧장 상부로 전달되었다. 다음 날 아침 갑작스레 군용 지프 여러 대가 부대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건 헌병대원들이었다. 그들의 군화 발소리가 연병장을 울렸다. 헌병대다. 병사들의 속삭임이 퍼졌다. 곧 이어진 건 전격적인 조사였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생활관 문이 두드려졌다. 관련자 전원 조사받으러 나와. 김민서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이소아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 순간 유진은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봤다. 여전히 말없이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드디어 시작됐군. 헌병대의 호위 아래 김민서, 박지연, 이소아 세 사람은 양팔이 묶인 채 지프에 태워졌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발걸음은 힘없이 질질 끌렸다. 이게 진짜 끝인가? 박지연이 중얼거렸고 이소아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김민서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이를 악물었다. 병사들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서로 수군거렸다. 저 사람들이 결국 잡혀가네. 그동안 다들 눈치만 봤는데 이제는 끝났어. 그때 연병장 앞에 낯익은 고급 차량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운전석에서 내린 이는 다름 아닌 하태성 회장이었다. 사단장이 직접 달려나와 인사를 했다. 회장님, 이렇게 직접 오시다니. 하태성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말했다. 나는 군을 믿었습니다. 내 딸을 군에 맡긴 것도 군이 정의를 지킬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장의 표정이 굳었다. 하태성의 눈빛은 싸늘했고 목소리는 서늘했다. 하지만 군은 내 믿음을 배신했습니다. 사단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 잠시 침묵이 흘렀고 연병장은 얼어붙은 듯 고요했다. 사단장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모든 걸 바로잡겠습니다. 하태성은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다. 바로잡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한 기업인의 차가운 협박이 아니라 한 아버지의 절규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하효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군무를 쓴 채 여전히 똑바로 선 눈빛, 아버지와 딸의 시선이 교차했다. 연병장의 공기마저 흔들리는 듯 했다. 사단장실, 무거운 공기가 방안을 짓눌렀다. 책상 위에는 종이 조각들이 조심스레 맞춰진 채 놓여 있었다. 찢겨진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하유진의 수첩이었다. 하태성 회장은 그 수첩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앞에는 군모를 벗고 선 딸 하유진이 있었다. 머리 유진아. 짧지만 그 한마디 속에는 무수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며 낮게 대답했다. 아버지. 두 사람 사이에는 길고 깊은 침묵이 흘렀다. 그동안의 오해, 자존심, 그리고 고통이 한꺼번에 방안을 채운 듯했다. 사단장이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그리고 하소희. 지금 이 자리는 단순한 가족의 대화가 아닙니다. 한쪽은 아버지로서, 한쪽은 군인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하태성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아이를 지켜야 하고 동시에 국민으로서 군을 지켜야 합니다. 그만해. 그런데 군이 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군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유진의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다. 아버지, 전 괜찮습니다. 이건 제가 감당해야 할 제 임무입니다. 임무라고? 하태성은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다. 임무라는 이름으로 네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게 당연하단 말이. 유진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전 군인입니다. 눈물이 있어도 그 눈물은 제가 삼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책상 위에 찢어진 수첩을 바라봤다. 이건 제 개인의 아픔이자 동시에 아버지의 믿음이 짓밟힌 증거의 순간 하태성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딸을 끌어안았다. 유진아, 미안하다. 내가 널 군에 맡겼으면서도 네가 어떤 고통을 겪을지 알지 못했다. 유진은 아버지의 품속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전 약하지 않아. 하지만 오늘만은 군인이 아니라 딸로서 울고 싶습니다. 사단장은 고개를 숙였다. 책상 위에 찢어진 수첩이 마치 묵묵한 증인처럼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며칠 뒤 군 법정. 차가운 법정의 공기 속에서 김민서, 박지연, 이소아 세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들의 군복은 더 이상 자부심의 상징이 아니었다. 재판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군은 결코 내부 폭력을 용납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신임 장교를 폭행하고 인격을 짓밟았으며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법정안이 숨죽인 침묵으로 가득 찼다. 따라서 피고인 전원에게 중징계를 선고한다. 군 복무 자격 박탈,
불명예 저녁. 순간 세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다. 김민서는 이를 악물며 눈을 감았고 박지연은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이소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네, 끝났어, 모든 게. 그 방청석에서 하태성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오늘 나는 다시 확인했다. 군대에도 정의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잠시 침묵하다가 덧붙였다. 하지만 기억하라. 학야를 모욕한 대가는 가볍지 않다. 내 딸을, 내 가문을 건드린 자들은 평생 그 낙인을 안고 살아야 할 것이다. 법정 안은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는 협박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운명처럼 들렸다. 그 시각 유진은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동시에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건 단순히 내 복수가 아니야. 이건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군사 재판이 끝난 후 여파는 컸다. 사건을 눈감아주려 했던 간부들도 줄줄이 징계를 받았. 한때 권위적으로 군림하던 이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낭독될 때마다 부대 안공기는 서늘해졌다. 병사들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결국 다 드러나는구나. 이제 뭔가 달라지겠지. 그로부터 2년 한층 달라진 모습의 연병장에 새로운 중대장이 부대원들 앞에 섰다. 정렬. 굳은 목소리의 장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군모 아래로 드러난 단단한 눈빛. 바로 하유진 중대장이었다. 병사들이 술렁였다. 와, 진짜 하유진 중위가 중대장이 됐어? 2년 전 그 사건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다던데. 유진은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군대는 약자를 짓밟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정의와 동료애가 살아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짧은 순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누군가 힘차게 대답했다. 예, 알겠습니다. 장병들의 목소리가 합쳐져 연병장을 울렸다. 그날 저녁 생활관에서 신병 한 명이 조심스레 다가와 속삭였다. 중대장님, 사실 전 늘 무섭고 힘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 진짜 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그 병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다. 군인은 싸우는 사람만을 뜻하지 않는다. 서로를 지켜주는 게 군인이다.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어갔다. 2년 전 눈물 속에서 무너졌던 그녀는 이제 강인하게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눈빛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가르침이 살아있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